제대를 앞둔 마지막 휴가였다. 거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팔씨름을 했다. 매번 졌다. 휴가 때마다 매번.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팔이 내 쪽으로 넘어갔다. 이겼다.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딴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한테 달려갔다.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기쁨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아직도 그 뒷모습을 잊지 못한다. 증평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자랐다. 집은 늘 좁았고 겨울이면 방바닥이 미지근해서 이불을 둘둘 말고 잤다.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로 온 식구가 버텼다. 부엌 형광등은 한쪽이 깜빡거렸는데 고치지 않고 그냥 썼다. 그래도 무섭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7살 때 할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의 장손 역할을 하며 평생을 지내오신 분이셨다. 속마음과 달리 겉으로는 감정 표현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 훗날 자식들에게 이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시골에 출장을 가시는 날에 나를 오토바이 앞에 태우고 같이 간 적도 많다. 그리고 회사에 숙직을 할 때에는 나를 데리고 회사 숙직질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했다. 아마 내가 장남이라 특별히 더 많이 데리고 다니신 것도 같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기분 좋게 취하셔서 집에 들어오실 때에는 평소하고 다르게 말도 많이 하시고 군것질도 사오셨다. 일요일 아침에는 거의 항상 나만 깨워서 집 가까운 운동장에 가서 함께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것도 일상이었다. 어릴 적의 아버지는 나에게는 큰 산이고 슈퍼맨보다도 더 커 보였다. 그런 존재였다. 어느 날 내가 말했다. 아빠, 팔씨름하자. 아버지가 나를 내려다봤다. 표정은 없었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손을 내밀었다. 내 손이 아버지 손에 잡히는 순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힘을 줘보기도 전에 손목이 꺾이듯 눌렸다. 바위 같았다. 너무 허무해서 웃었다. 아버지도 웃었다. 그 웃음이 좋았다. 평소에는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시작이었다. 이기면 뭐 해줄 거야?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손만 내밀었다. 당연히 졌다. 매번 졌다. 10번을 해도 20번을 해도 결과는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는 게 싫지 않았다. 지고 나면 아버지가 내 머리를 한번 쓱 쓸었다. 그게 다였다. 그 한 번의 손길이 좋았다. 아버지와 손을 맞잡는 그 몇 초가 좋았다. 그 산 같은 사람과 남자 대 남자로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어릴 때에는 잘했다, 사랑한다. 그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아버지는 그냥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돌아오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팔씨름이 우리한테는 그런 거였다. 말 대신 손을 잡는 것, 힘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 중학교 때부터 좀 흔들렸다. 한동안 길을 잃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했다. 혼내지도 않았고 잡지도 않았다. 대신 기다렸다. 퇴근하면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내가 새벽에 들어와도 현관불이 켜져 있었다. 한 번은 늦게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거실에서 졸고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소주병은 비어 있었다. 나를 기다린 거였다. 인기척에 눈을 떴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다. 말을 안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을 때 그 기다림이 얼마나 무거운 마음인지 지금은 안다. 그때 아버지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큰 손이었다. 21살에 입대했다. 최전방이었다. 26개월. 모든 게 통제된 세계였다. 자유라는 건 없었고 하루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취침 전 한두 시간뿐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러다 뭔가 달라졌다. 몸을 쓰기 시작한 거다. 진짜 제대로. 팔굽혀펴기를 매일 했다.
아침에 50개, 점심에 50개, 저녁에 또 50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훈련이 끝나고 녹초가 되어도 빠뜨리지 않았다. 턱걸이도 했다. 철봉에 매달리면 손바닥이 까졌다. 굳은 살이 생기고 또 까지고를 반복했다. 처음에는 3개가 한계였는데 반년쯤 지나니 15개를 넘겼다. 장거리 행군을 하고 돌아오면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다리가 풀렸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몸이 달라지고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알 수 있었다. 팔뚝이 굵어졌고 어깨가 넓어졌고 목이 두꺼워졌다. 궁복 소매가 팽팽해졌다. 주먹을 쥐면 핏줄이 올라왔다. 혼자 팔을 들어보면서 생각했다. 이 정도면 아버지한테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전 편에서 말한 적이 있다. 종이 한 장에 방향을 적고 나니 몸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게 바로 그 시기였다. 방향이 생기니까 반복이 견딜만 했고, 견디다 보니 습관이 됐고, 습관이 쌓이니까 사람이 바뀌었다. 방황하던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루를 직접 채우는 느낌이었다. 휴가가 나오면 집에 갔다. 현관문을 열면 어머니가 먼저 나왔고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미소로 나를 맞이해 주셨다. 밥을 먹고 나서 내가 먼저 말했다. 아빠, 한판 하자. 아버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졌다. 또 졌다. 그런데 뭔가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순식간에 눌리지는 않았다. 버틸 수 있었다. 3초가 5초가 됐고 5초가 10초가 됐다. 어느 휴가에는 아버지의 손목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결국은 졌지만 지고 나서도 기분이 이상했다. 아버지도 대학 때 유도를 할 정도로 몸이 좋으셔서 누구에게 팔씨름을 접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셨다. 하지만 그때에는 아버지의 손이 예전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도 분명 느꼈을 것이다. 아들의 팔뚝이 휴가 때마다 굵어지는 걸. 소나기에서 전해지는 힘이 매번 달라졌다는 걸.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기고 나서도 지고 나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건 아직도 모르겠다. 복무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말년 휴가 신청서를 쓰면서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이번엔 다를 수 있겠다. 근거는 없었다. 그냥 주먹을 쥐면 알 수 있었다. 손에 전해지는 감각이 예전에 그 손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그 크고 거친 손을 이번에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휴가가 왔다. 마지막 휴가였다. 저녁을 1달 남짓 앞둔 때 집에 들어서니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는데 내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어 왔냐? 라고 약간은 무뚝뚝하게 맞이해 주셨다. 그 분의 스타일로. 나는 현관에서 전투화 끈을 풀면서 아버지를 봤다. 목덜미 위로 흰 머리카락이 보였다.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가방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렸다. 아무 말 안 했다. 아버지가 나를 봤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는 순간 느낌이 달랐다. 예전엔 아버지 손에 잡히면 꼼짝도 못했다. 돌덩이 같았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내 손가락이 아버지 손등을 감쌌다. 손가락 마디 사이로 오래된 굳은 살이 느껴졌다. 그 손이 예전보다 마른 것 같았다. 시작했다. 처음 몇 초는 팽팽했다. 진짜로 팽팽했다. 아버지의 팔뚝에 힘줄이 섰다.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보였다. 나도 이를 악물었다. 테이블이 살짝 흔들렸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뭐야? 또 하는 거야? 하고 말했다. 아무도 대답 안 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떨림이었다. 그 손이, 그렇게 두텁고 무거운 그 큰 손이,
소주잔을 잡으면 잔이 작아 보이던 그 손이 흔들리고 있었다. 조금씩 내 쪽으로 넘어갔다. 이겼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딴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부엌으로 달려갔다. 나 이겼어. 아빠한테 이겼어. 어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물에 헹구며 고개를 돌렸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가더니 힘이 더 세졌네. 그게 다였다. 담담했다. 나는 웃으면서 돌아섰다. 거실로 돌아가려는데 아버지가 보였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등이 작았다. 세상에서 가장 큰 손을 가졌던 사람의 등이 그렇게 작을 수가 없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발걸음이 멈췄다. 기쁨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다.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것 같았다. 방문이 닫혔다. 차각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을 서 있었다. 이겼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건지 몰랐다. 목이 메었다. 지금은 안다. 그건 시간이었다. 아버지가 약해진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간 거였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돌봐야 할 시간이 온 거였다. 아버지를 이긴 순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알 것이다. 그게 뭐든, 달리기든 바둑이든 팔씨름이든. 처음 이긴 날, 기쁨 뒤에 묘한 감정이 올라온다. 설명이 안 되는 감정. 이상하게 입이 안 벌어진다. 이겼다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막상 이기고 나면 조용해진다. 어른이 된다는 건 강해지는 게 아니더라. 아버지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더라. 분명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문득 등이 줄어들어 보인다. 걸음이 느려져 보인다. 밥 먹는 속도가 느려져 보인다. 예전엔 나보다 한참 앞서 걷던 사람이 어느 순간 반보쯤 뒤에 있다. 이겼는데도 기쁘지 않았던 건 그게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내 사이에 있던 시간의 균형이 처음으로 기울었다는 뜻이었다. 내가 한 발 앞으로 간 만큼 아버지는 한 발 뒤로 물러나신 거였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23세 나는 그때 처음 느꼈다. 정확히 뭘 해야 할지는 몰랐다. 효도를 해야겠다. 그런 거창한 결심이 든 것도 아니었다. 그냥 막연하게 이제부터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거구나. 아버지가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거구나. 그런 느낌만 가슴에 남았다. 삶이라는 건 누가 앉혀놓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었다. 직접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한 발씩 배워가는 거였다. 아버지가 그랬고 나도 그렇게 배웠다. 나는 지금 두 아들의 아버지다. 가끔 아이들이 내 팔을 잡고 힘자랑을 한다. 아빠, 나 세다 하면서 매달린다. 아직은 내가 이긴다. 아직은. 그런데 안다. 언젠가 이 아이들도 나를 이길 거라는 걸. 그날이 오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사랑하는 아들들아. 아빠도 할아버지를 이긴 적이 있단다. 군대 갔다 와서 마지막 휴가 때 팔씨름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겼어. 그때 아빠는 정말 기뻤다. 금메달이라도 딴 줄 알았다. 소리를 지르고 할머니한테 달려갔다. 나 이겼어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야 알았더라. 기쁘기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걸.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처음으로 시간이라는 걸 느꼈어. 이기고 나서도 한참을 거실에 서 있었다. 왜 눈이 뜨거운지 몰랐다. 그 뒷모습이 아직도 생각나. 큰 손을 가졌던 사람의 등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너희도 언젠가 아빠를 이기는 날이 올 거다. 팔씨름이 됐든 달리기가 됐든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분명 그날이 올 거야.
어쩌면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지도 모르겠다. 너희가 하루하루 크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날 아빠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웃고 있을 거야. 진짜로. 속상해서가 아니라 대견해서. 아빠가 그동안 해온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작아지는 게 아니다. 너희가 큰 거다. 너희가 잘하는 만큼 아빠는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다. 그게 원래 순서란다. 그리고 그게 아빠가 바라는 거란다. 그러니까 마음껏 커라. 여러분은 아버지를 처음 이긴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날 아버지의 표정이 어땠는지, 뒷모습이 어땠는지, 기억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 갔다. 거기서 나는 평생 후회할 말 한마디를 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